두 사람이 영어로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 드라마에서 들을 법한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문법과 단어 선택은 정확하지만 한국어 억양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사실상 다 똑같아도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어를 정말 잘한다. 유학파인가 보다. 글로벌한 사람 같다. 똑똑해 보인다. 반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이 조금 아쉽다. 영어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네. 실전 회화는 약한가 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발음만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의 어휘력과 사고력, 전문 지식, 업무 능력까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영어 발음은 지적 수준처럼 평가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발음은 지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는 발음에 묻어있는 교육비와 해외 경험의 계급과 권력을 지능으로 오해합니다. 발음은 어쩌면 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력서입니다. 먼저 발음과 영어 실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발음은 개별 자음과 모음뿐 아니라 억양과 리듬, 강세, 말의 속도까지 포함하는 일상적인 의미입니다. 영어 능력은 훨씬 복잡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질문에 대응하는 능력, 오해가 생겼을 때 다시 풀어 말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영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능력을 몇 초 만에 들리는 억양 하나로 압축합니다. 원어민처럼 들린다. 그러므로 영어를 잘한다. 하지만 소위 원어민처럼 들리는 사람이 반드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식 억양이 강한 과학자나 기술자도 자기 분야를 영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은 49개 연구 보고서와 141개 효과 크기를 분석해 억양의 강도와 유창성, 이해 가능성, 실제 전달 정확도가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억양이 분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교육도 억양 제거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의사소통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억양이 있는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정확하고 가치 있는가? 하지만 사회는 이 세 질문을 하나로 섞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발음을 그렇게 빨리 평가할까요? 발음은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들리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주장인지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봐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지 알려면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억양은 첫 문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발음을 빠른 판단을 위한 지름길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처리 유창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익숙한 억양은 쉽게 들립니다. 낯선 억양은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 사람의 말이 덜 정확하다거나 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잘못 번역하기도 합니다. 2010년의 한 실험에서는 똑같은 상식 문장을 원어민 억양과 비원어민 억양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같았지만 참가자들은 비원어민 억양으로 들은 문장을 상대적으로 덜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낯선 억양을 처리하는 어려움이 화자의 신뢰도, 평가로 잘못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39개 효과 크기, 총 4,576명의 자료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표준적이라고 인식되는 억양의 지원자가 비표준 억양의 지원자보다 더 채용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비중이 높은 직무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아듣기 쉬웠는지는 이 편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억양에 따라 추정되는 사회적 지위가 평가와 연결되었습니다. 외국 억양에 대한 편견은 지역 억양보다 더 강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영어를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계급과 국적,
교육 수준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가 높은 지위의 언어처럼 들리는 데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영어의 문법이나 발음이 다른 언어보다 본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어는 영국 제국의 행정과 무역, 법과 학교를 따라 확산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대학, 기업, 과학기술, 미디어 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지배자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관청에 들어가기 위한 언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언어, 법과 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지배 권력과 가까워지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이 위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1835년 영국령 인도에서 토머스 맥콜리는 영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지배자와 인도 대중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영어 교육 엘리트층을 형성하자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영어가 지식 전달 수단인 동시에 식민 통치를 보조하는 계층을 만드는 장치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배국의 억양에 얼마나 가깝게 말하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억양이 강하면 피지배자의 말처럼 들리고 본국의 권위 있는 억양에 가까우면 학교와 행정, 엘리트 문화에 가까운 사람처럼 들립니다. 언어 실력이 계급 이동의 도구가 되고 발음은 권력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소리가 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영국령 인도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영어의 위신은 직접적인 영국 식민 통치보다는 근대화 경쟁과 전후 국제 질서, 글로벌 기업과 대학,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영어와 비교적 늦게 본격적으로 접촉했지만 영어를 언어적, 상징적, 경제적 자본으로 강하게 받아들인 사회로 분석됩니다. 출발한 역사적 경로는 달라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영어는 외국어를 넘어 세계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현대의 기업은 지원자의 모든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자기소개서, 한두 번의 면접, 몇 개의 시험 점수, 이 제한된 정보 안에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신호를 찾습니다. 학벌, 자격증, 해외 경험, 영어 점수, 그리고 영어 발음. 소위 원어민처럼 들리는 발음은 이런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외국인과 자주 일해본 사람, 해외 문화에 익숙한 사람, 국제적인 환경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사람, 비싼 교육을 오래 받은 사람. 이 이미지가 실제 능력과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국제 업무가 많은 직무라면 명확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 문화적 차이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발음이 실제 업무 능력을 넘어 글로벌 인재 전체를 대신하는 신호로 쓰일 때입니다. KDI는 이미 201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영어 능력과 경험이 대학과 기업 입구에서 선별장치로 사용되며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른 영어 투자와 노출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 경험과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직무에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과 투자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었고 영어에 따른 임금 차이도 영어 생산성 자체보다 다른 능력이나 배경을 함께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투자할 수 있었던 사람을 선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은 그렇게 능력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계급의 신호가 됩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과거를 추측합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나? 국제학교를 다녔나? 부모님이 해외에 계셨나? 영어 유치원부터 다닌 것 아닐까? 물론 좋은 발음은 독학과 노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살았다고 모두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발음만으로 가정 형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음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접할 시간, 원어민 교사와 대화할 기회, 국제학교와 영어 캠프,
방학 중 해외 연수, 교환학생과 조기 유학, 부모의 정보와 경제력, 이런 자원은 무료가 아닙니다. 2025년 공식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일반 교과 가운데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은 영어가 가장 높았습니다. 영어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지출은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을 합친 학생 입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66만 2천 원,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9만 2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외 경험은 더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2007년 한국 대졸자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해외 영어 연수 경험이 더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특히 비명문대 졸업자에게 학력 자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연수 비용이 저소득층에게 진입 장벽이 되므로 그 혜택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3살부터 18살까지 15,45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가 대학 이전 해외 유학을 희망하거나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더 이른 시기부터 더 긴 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형태도 고소득 고학력 가정에서 더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계급의 완벽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계급 신호로 해석할 만한 구조는 존재합니다. 발음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단지 R과 L의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과 돈, 이동성과 교육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발음을 지나치게 평가하면 이상한 역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영어를 더 많이 말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발음이 평가받을까 두려우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식 억양이 들리면 어떡하지? 문장은 맞는데 촌스럽게 들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발음이 좋은데 내가 말해도 될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검열하다가 대화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전달할 내용보다 혀의 위치를 더 걱정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보다 억양을 숨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더 묘한 점도 있습니다. 한국식 억양이 강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평가받지만 지나치게 원어민처럼 말하면 잘난 척한다, 외국인 흉내를 낸다는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연스럽되 거슬리지 않게 말할 것인지, 얼마나 유창하되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인지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적 이미지를 연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발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불분명하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공, 의료, 국제협상처럼 오해의 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명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발음 교육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상대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의 상류층 화자처럼 들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발음 교육은 핵심 단어를 명확히 말하고 강세와 리듬을 조절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설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적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교육은 의사소통 훈련에서 정체성 교정으로 변합니다. 평가할 때도 3가지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업무에 필요한 설명과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소위 원어민처럼 들리는가? 앞에 2가지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3번째는 상당 부분 사회적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어 발음이 지적 수준처럼 평가되는 이유는 사회가 발음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교육 수준, 해외 경험, 글로벌 자본과의 거리, 계급적 배경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지능이 아닙니다. 억양은 논리력이 아닙니다. 원어민 같은 리듬은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배운 말투는 인격의 우수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발음은 좋은 의사소통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억양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더 똑똑하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채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은 한 사람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 언제부터 언어를 배웠는지, 어떤 교육과 이동의 기회를 가졌는지가 남긴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 흔적에 높은 점수를 주는 순간, 발음은 언어 능력을 넘어 계급이 됩니다. 영어는 특정 국가나 특정 억양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함께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영어를 듣고 똑똑해 보인다.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떠오른다면 한 번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영어를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발음 뒤에 있다고 상상한 계급을 듣고 있는 걸까요? 발음은 지능의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남긴 목소리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